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소스 큐브리드 DBMS 기반의 클라우드 전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큐브리드의 오명환 상무입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브리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큐브리드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큐브리드로 전환할 때 어떤 툴과 어떻게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냐 하면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부담 없는 구매 유지 비용 지출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인프라를 구입을 하고 구축하고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모델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나눌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보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마존이나 애저나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한 클라우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들이 있다 그러면 프라이빗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없는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보면 서비스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가지로 나눠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을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같은 이아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서부터 OS까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웨어와 그 다음이 거기서 러닝할 수 있는 런타임 소프트웨어까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스 같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까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검토할 때 한 6가지 정도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모델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이 클라우드 자체에서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한다 그러면 클라우드 안에서 안정성이라든지 보안, 그 다음이 지원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비용,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자체에 어떤 플랫폼 아키텍처들이 지원이 되는지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용 소프트웨어보다는 공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라이센스 부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웨어 내지는 어떤 대체적인 소프트웨어들을 검토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이제 보안 체계들이 수립이 돼서 보안 부분들을 안정화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시스템 운영 방안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의 서비스를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 데이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된 운영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는 시스템들을 선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어떤 쿼리들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되고 나면 그 부분이 분석된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스키마를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전환을 해보고, 그 전환된 이후에 응용들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응용들이 변경이 되면 성능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나서 실제적인 운영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틀, 스키마 전환하는 부분과 그 다음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쉽게 전환하는 부분, 그 다음이 내가 얼마만큼의 응용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브리드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큐브리드에 대한 그 전환 방법을 좀 소개하기 전에 큐브리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큐브리드는 2019년 구팜스의 탑10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마 잘 아시는 그 RDB의 오픈소스들이 이렇게 다 보일 겁니다. 뭐 마리아DB, 그 다음에 MySQL, PostgreSQL, 큐브리드 이렇게 해서 RDB는 한 4가지 정도가 탑10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선정이 됐고요. 큐브리드는 2008년도에 스타트한 국내 주도형 오픈소스의 RDBMS 프로젝트입니다. 최신 현재 버전은 11.2고요. 지금 메이저 버전 같은 경우는 한 4년에 한 번 정도의 메이저 버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패치 버전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주기로 패치 버전들이 마이너 버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브리드 프로젝트는 엔터프라이즈 RDB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베이스는 OLTP를 기준으로 해서 고가용성인 HA 기능, 그 다음에 보안인 시큐리티 기능, 그 다음에 백업,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 내지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큐브리드는 아파치 라이센스 기반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와 툴 같은 경우에는 BSD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큐브리드는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에서 지금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그 큐브리드 회사는 현재 이 큐브리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메인 터너로서 지금 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큐브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큐브리드는 커머셜 라이센스는 없고요. 온리 지금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들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큐브리드에서 잘 아시는 분은 라이센스 비용 없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유료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URL을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현재 큐브리드의 주요 사용처는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과 광주 쪽에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의 그룹웨어인 온나라와 그 다음에 온나라에서 발생하는 기록물들을 저장하는 서비스에서 지금 다수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용인과 계룡에 있는 다수의 시스템에서도 표준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민가 클라우드에서도 큐브리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최신 버전 큐브리드 11.2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통해서 11.2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브리드 11.2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번에 개발이 됐고요. 첫 번째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됐고요. 두 번째는 성능 개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특히 뭐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링크 기능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 얘기는 큐브리드에서 그 다음 기존에 있던 큐브리드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이 헤테로지니어스한 뭐 오라클이나 뭐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에서 큐브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도 ODBC를 통해서 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로컬 서버에 있는 GD에서 dblink라는 이제 기본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그 리모트에 있는 GD를 보낼 수 있게 지금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GD를 만들어서 전달을 로컬 서버에다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중에 이제 dblink에 해당되는 GD가 리모트 서버로 전달이 돼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와서 그 데이터들을 두 개를 조인을 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제 뽑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서버에 보낼 때 dblink에 가장 최적화된 GD를 보내는 것이 성능상으로는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1.2에서는 리딩만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11.4에서 해당되는 그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데이터 연계성을 위해서 그 서플리먼트 로깅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요. 이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는 그 데이터들을 캡처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서플리먼트 로깅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필요한 로그들을 로그 쪽에다가 이제 남기게 되고요. 그 로그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API까지 제공을 했고요. 이 기능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플래시백 기능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트랜잭션 안쪽에서 발생했던 부분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 플래시백 기능들을 유틸리티로 이번에 제공을 했고요. 이 API를 이용하신다면 CDC 같은 그 유틸리티와 연동을 할 수도 있고 이 이용을 해서 다시 복제를 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토의 그 성능 개선 부분인데요. 성능 개선 부분은 크게 한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쿼리 옵티마이저 부분에 그 리라이트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뷰 머징이 안 됐던 부분들을 최대한 뷰 머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 필요 없는 셀렉트 리스트 같은 경우들을 과감하게 제거를 했고, 그 다음이 최대한 인덱스 스캔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쿼리를 재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프리딕트 푸시 같은 조건절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최대한 그 템퍼러리 데이터들을 적게 만드는 형태로 옵티마이저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시 리스트 스캔 기능들을 좀 확장을 했는데요. 이 해시 리스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인질이나 하여튼 유니온질이나 여러 가지 질의들을 날리다 보면 그 인덱스를 못하고 풀 스캔하는 케이스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브리드에서는 그 풀 스캔을 최대한 해시 리스트 스캔으로 변경을 해서 특히 이제 조인 같은 경우에 그 랜덤 액세스를 하지 않게 그 다음에 빠르게 인덱스를 처리하니까 해시를 통해서 빠른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했고요. 11.0에서도 해시 리스트 스캔을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 좀 개선을 하면서 메모리만이 아니라 양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아니면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템프 파일 형태로 해서 모든 부분들을 해시 리스트 스캔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자바 SP 쪽에 리팩토링을 해서 성능들을 많이 개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렁케이트가 예전에는 이제 올 딜리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리소스를 제거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 데이터베이스, 특히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컴패티빌리티를 맞추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 스키마를 제공을 했습니다. 멀티 스키마라고 말씀드리면 유저 A와 유저 B의 동일한 테이블 네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이번에 제공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B 유저가 A 유저의 어떤 특정한 테이블들을 참조를 하고 싶으면 이제 시노님 기능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11.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11.2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그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던 큐브리드 DBMS를 가지고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전환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응용을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키마를 이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관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관하고 나서 응용 부분을 이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응용이 운영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튜닝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기타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응용을 전환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큐브리드 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으로 이제 스키마 이관 같은 경우는 이제 CMT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1대1로 이제 변환 작업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 데이터 이관 같은 경우에도 CMT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이관을 합니다. 1대1로. 아니면 이제 CMT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인서트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CM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관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응용 전환 부분에서 특히 이제 SQL 같은 부분들이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SQL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현재 변환하고자 하는 SQL들이 큐브리드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나면 어떤 부분이 에러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데모는 이런 형태의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많이 쓰는 그 프레임워크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4.0을 이용을 해서 오라클에 설치를 해서 스키마와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장된 것들을 CMT를 이용해서 전환해서 큐브리드로 실제적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보면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아이바티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XML 파일로 SQL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SQL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하게 그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데모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데모를 할 때 그 사용할 것들, 툴들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4.0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빌드를 할 거고요. 그 빌드를 된 것들을 오라클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되는 웹페이지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갔던 스키마들을 DB버를 통해서 오라클 스키마와 그 다음에 큐브리드 스키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그 DB버가 아닌 이제 큐브리드의 CSQL 툴을 이용해서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제대로 전환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XML 파일들을 이제 분석할 때는 SQL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분석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거의 요약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트패드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로그들을 좀 보여드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이클립스 화면이고요. 이제 이클립스에 가버먼트 4.0이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현재 이제 프로젝트 전체들을 다 올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이제 오라클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 서비스 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러닝 되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고, 로그인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구동되는 데이터들이 쭉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데이터가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조금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샘플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DB버를 통해서 이제 오라클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를 이제 쭉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요런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상이 이제 전환하는 스키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큐브리드에도 접속을 해서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CSQL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대로 지금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한번 그 show tables를 통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는, 그러니까 스키마가 없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CMT를 사용을 하려면 큐브리드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 CMT를 이제 올려서 한번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CMT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설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매핑되는 기본 그 룰셋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이 큐브리드 이제 오라클에서 큐브리드로 변하는 데이터 타입 매핑하는 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룰셋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eGovernment에서 보면 그 롱 텍스트 같은 부분이 이제 C랍이나 B랍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큐브리드에서는 이제 C랍이나 B랍을 지원하지만 한번 그 바차나 그 다음에 비트 베어링으로 그 데이터 타입을 기본적으로 이제 변경을 한 상황에서 스키마를 이관해보고 데이터들을 한번 이관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C랍 같은 경우에 B랍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베어링을 바꾸고요. C랍을 이제 바차, 그러니까 스트링 형태로 이제 바꾼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오라클을 선택을 했고, 이제 큐브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라클에 한번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스키마를 한번 가져오는 이제 메타 정보를 한번 개선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큐브리드에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똑같이 이제 메타 정보들이 혹시나 캐시된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전환하는 부분에 뷰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아마 뷰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라클 SQ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에러가 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뷰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 데모를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할 대상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레드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이관을 할 작업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아직 이관은 아니고 이관하기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관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이제 하면 처음에 이제 쭉 이제 이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키마부터, 그러니까 테이블부터 쭉 이관들을 하게 되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에러가 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계속 끝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요게 원래 이제 스키마와 데이터들을 이관하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좀 이 부분들을 좀 축소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약본을 보시면 뷰에서 지금 하나의 에러가 났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쭉 이제 에러 나는 부분들 중에 이제 뷰를 하나 찾아서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제대로 아마 이 부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CSQL 가지고. 테이블들은 쭉 이제 제대로 잘 넘어온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뷰가 넘어왔는지를 봤을 때 뷰가 없다라고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작성해낸 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넣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뷰 스펙을 이제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됐던 부분들을 다 이제 이관을 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DB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제대로 넘어갔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라클에 있는 테이블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본 거고요. 이제 큐브리드에 있는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뷰가 제대로 통해서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아까 저희가 B랍이나 이제 C랍을 데이터 타입을 이제 변경했던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제 이 타입으로 변경이 돼서 제대로 이관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도 잘 이관이 됐는지 한번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브리드에 있는 데이터도 제대로 넘어왔는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CMT를 이용해서 그 스키마와 데이터들을 이관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CMT 툴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오라클에서 큐브리드로 넘기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은 SQL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그 이제 사용하셨던 질의들이 실제적으로 큐브리드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내지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SQL 어널라이저를 한번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보면 각각의 이제 그 XML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XML 파일들이 이제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 XML 파일들을 분석을 하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여기 이제 로그들이 남아서 여기에서 직접 대고 이제 하지는 않고 미리 이제 SQL 맵이라는 것 쪽에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SQL 맵들을 보시면 아까 있는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있는 파일들을 동일한 파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SQL 맵 밑에다가 이제 전체적인 트리 형태로 된 그 XML들을 쭉 가져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SQL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이관된 후에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프로퍼티를 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QL 어널라이저는 그 JDBC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결 부분이라든지 유저, 패스워드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분석하는 작업들을 쭉 이제 화면들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로그에 남는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분석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1233개 정도의 그 쿼리들이 날라갔고 여기에서 41개 정도의 그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SQL 로그 그 서머리 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한 에러 중에 좀 더 디테일한 에러를 좀 보려면 그 해당되는 그 XML 옆에 로그가 다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그를 그 뭐 노트패드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여기에 에러 난 부분, 어떤 부분에 의해서 에러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랍 그 펑션들이 큐브리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로그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디테일한 로그들을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에러 나지 없는 부분은 다 이제 노 에러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전환하는 부분의 그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부분은 그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하는 것들을 검토는 이런 형태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큐브리드를 이용을 하신다면 현재 최신 버전이 11.2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걸 이용을 해서 큐브리드를 전환할 때 CMT 툴과 SQL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오늘 이제 영상으로 그 대면을 했기 때문에 질문 사항들은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큐브리드.com Q&A 게시판에다가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그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